두 번째는 학업 성취 여부 기록 체제입니다. 쉽게 말해 성적표나 생활기록부를 말하는 것이죠. 많은 학생들이 1.2점의 목숨을 거니까 이건 확실히 동기 진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결과보단 과정에 좀 더 점수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평가 기록을 관리하는 일도 동기 지속 여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비경쟁적 학습 상황을 선택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협동적 상호학습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은 현실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아직은 너무나 이상적인 방법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학습을 할 때 경쟁을 안 할 수가 있나요? 학생들 중에 경쟁하지 않는 환경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학습을 더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회적 상황 자체가 모두 경쟁하는 시스템인데 학생들에게 경쟁하지 않는 그런 학습 상황을 마련해 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협동적으로 상호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협동학습을 하면 참 좋겠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서로 협동해서 학습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고등학교 입시 때가 되면 같은 반에서 학생들이 서로 노트 필기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죠. 경쟁의 대상으로 동료들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이런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가 이후학교라는 대안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선 학생들이 서로 경쟁을 잘 안 합니다. 교사가 한 가지 학습 주제를 주면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도와주면서 학습을 진행해요. 놀랍게도 시험 볼 땐 이 학교에선 시험 감독관도 없어요. 그냥 학생들끼리 교실에서 감독관 없이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이 경쟁하지 않게 만들려면 평가 방식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상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성적표에 기록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평가 방식이 그래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블룸이 그랬잖아요. 학습 환경 조건만 적절하다면 누구나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아직 완전 학습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수를 매겨요. 아직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인데 그 중간 상황에서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쩌면 올바른 방법으로 1년이나 2년 더 공부했다면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3 시절 딱 한 번 시험 본 것으로 성취도가 결정이 나죠. 그래서 이 시험을 위해 우리나라 학생들이 얼마나 초등학교 때부터 고생하면서 경쟁하고 있는지 몰라요. 켈러가 이렇게 제시한 방법들은 아직은 이상적이지만 우리 교육이 꼭 나가야 되는 방향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경쟁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동료들과 협동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즐거운 게 또 없을 거예요. 배우는 것보다 즐거운 것은 없다라는 표현이 아마 이런 상황과 잘 맞을 겁니다. 이제 C로 갑니다. ARC에서 세 번째 요소는 confidence, 바로 자신감입니다. 이미 교육심리학 강좌에서 자신감에 대해 꽤나 많이 다루었습니다. 자신감은 비단 학습에서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사랑이나 관계, 가족 등등 무수한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들의 가장 하부 기저에 있는 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사랑을 만들고 관계도 튼튼하게 하고 사회 경제적 위치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항상 뭔가가 다릅니다.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거든요. 켈러에 의하면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주로 세 가지 요소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각된 능력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여러분은 배우셨어요. 자기 효능감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정서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의 자기 효능감은 도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지각된 조절감이에요. 이는 내 노력이 결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서적인 느낌을 의미합니다. 노력만큼 되더라는 도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좋습니다. 해도 안 되더라는 학습된 무기력이 제일 나쁘고요.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한번 도식적으로 굳혀지게 되면 여간에서는 잘 안 바뀌거든요. 세 번째는 성공에 대한 기대입니다. 성공하지 못할 걸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노력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도전하지 못하는 건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은 성공을 하나하나 경험해 보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자신감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켈러는 학습자의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가 학습 필요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즉, 학습 성공을 위한 기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학습 성공이 측정될 것인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학습자가 계속 공부하기가 힘들 거예요. 따라서 학습 내용의 전반적 구조, 평가 기준, 선수 지식 및 능력, 시험 조건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의 기회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학생이 느끼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강할수록 학생은 도전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학습 과정을 충분히 따르면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수업에 잘 설치해 놓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교수 설계 이론들을 총동원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개인적 조절입니다. 성공은 노력과 그로 인한 능력에서 온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시된 방법이 학습 속도를 학습자 스스로 선택 가능하도록 해서 개인적인 조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학습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습 속도를 학생이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나요? 보통은 학생이 수업 속도에 자신의 몸을 꾸겨 넣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전에 언급했던 칸 아카데미 수학 강좌의 경우는 학습자가 온전히 개별 학습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학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학습 속도를 자신의 수준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 형태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만족감입니다. 학습 과정 및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노력을 계속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내적, 외적 보상을 적절히 사용해서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외적 보상이 학습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학생이 인식하게 되면 외적 보상이 오히려 학습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보상을 사용할 땐 교수자의 신중한 현명함이 요구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겠지만 평가 결과가 공정했다는 공정성도 있어야 합니다. 게임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느끼게 되면 그 게임은 다시 하고 싶지 않죠. 특히 우리나라에선 공정성이란 요소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학습 동기에 초점을 맞춘 교수 설계 이론인 ARCS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다시 간단히 정리하자면 ARC 이론은 기대가치 이론에 기반을 둔 교수 설계 모델입니다. 학습자의 동기를 계속 불러일으키려면 성공에 대한 기대와 결과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의 집중, 학습 내용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이라는 4가지 부면을 구체적으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